전국 곳곳에서 기상 관측 이래 최장 열대야 일수 기록을 매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지난밤에도 서울이 29일 연속, 제주에선 35일째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올여름 더위의 기세가 꺾이기는 하는 건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밤에도 더웠습니다. 지금 보니까 서울뿐 아니라 제주나 인천에서도 열대야가 이어졌는데 지금 전국 대부분에서 이렇게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지금 열대야가 오늘 아침 나타난 곳들이 주로 이렇게 서해안, 그러니까 서울, 경기, 우리나라의 한반도 서쪽, 서해안, 남해안 이쪽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내륙 지방 산간 쪽은 25도 아래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전국에 나타나는 건 아니고 일부 국지적으로 지금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같은 서울 안에서도 자치구별로 최저 기온 차이가 많이 난다는데요. 자치구 기준으로만 보면 열대야 기준이 25도 미만으로 떨어진 곳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의 몇 도다 이거는 이제 서울 관측소, 종로구 송월동에 있는 그 서울 관측소의 기온이거든요. 그게 오늘 아침 26.2도였기 때문에 오늘까지 29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2018년도 26일을 기록을 깼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각 그 구마다 그 자동 기상 관측 장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강북구 수유동, 관악구 신림동, 노원구 공릉동, 서대문구 신천동, 은평구 진관동 이런 곳은 24.2도, 23.5도 등을 보여서 열대야를 이제 벗어났거든요. 반면에 영등포구 당산동은 27.9도로 같은 서울권에서 가장 높은 밤 기온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기온 차이는 늘 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더위로 특히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습도가 높은 더위라는 점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소나기가 내려서 이렇게 습도가 높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면 일시적으로 기온을 하강시키는 건 당연합니다. 낮 기온이 34, 5도 보이던 걸 31, 2도 정도로 약간 떨어뜨리는데 문제는 그 비가 전국을 덮는 그런 비가 아니거든요. 국지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습도를 더 높이는 역할을 하죠. 기온은 일시 떨어졌지만 습도를 높이면 우리 몸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더 후텁지근하게 느끼는데 이런 소나기들은 그 이번 지금 여름에 올여름에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장기간 이어지는 그 거대한 그 더위를 깨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깨려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주거나 남쪽에서 태풍이 와줘야 되는데 지금 태풍 하나 생겼거든요. 오늘 새벽 3시경에 북한에서 제출한 이름인데 종달이라는 제9호 태풍이 생겼는데 이게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태풍이냐 열대저기압이냐 차이는 중심 부근에서 초속 7m의 바람이 부느냐 아니냐인데 이게 초속 18m 불기 때문에 이제 태풍이 됐는데요. 그러면 더욱 막 강하게 발달하지는 않을 거고 이래서 20일경 그러니까 내일경이면 우리나라 제주도 남서쪽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찌되건 강한 태풍은 아니지만 9호 태풍이 우리나라 목포 서쪽 이쪽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소나기 소식만 계속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모처럼 전국적인 비 예보가 있습니다. 네. 일부 많은 비가 오는 지역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 낮 더위는 잠시 누그러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낮 기온이 34, 5도 보이다가 31, 2도로 떨어질 겁니다. 그건 비가 오니까 당연한 건데요. 문제는 이번에 비를 내리게 하는 원인이 남쪽에서 올라오는 이 9호 태풍 종다리의 원인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태풍 종다리가 밑에 고온 다습한 수증기들을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보내서 그런 따뜻한 아열대성 그런 어떤 비가 내리기 때문에 비가 온 뒤에도 후텁지근한 그런 어떤 동남아에서 내리는 그런 비 같은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비가 22일까지 비가 내릴 텐데요. 이 비가 이 더위를 꺾여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 1, 2도 정도 지금까지 유지되던 그런 더위를 조금 낮춰주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되건 이 비 그치면 바로 선선해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더위는 계속 이어진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그 역대급 더위로 비교되는 2018년만 봐도
처서가 지나고 나면 조금 선선해진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처서가 지나도 계속 덥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2018년 여름 굉장히 더웠는데 처서가 그때 23일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올해는 처서가 8월 22일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19일인데 22일까지 비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태풍 종다리가 올려놓은 원인으로 19일과 20일 비가 오고 서쪽에서 저기압이 지나면서 21일과 22일 전국에 비가 오는 그런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비가 이제 내리면 일시적으로 기온은 떨어지기 때문에 처서의 22일 한 서울 낮 최고 기온이 한 31, 2도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우리 몸이 느끼는 선선함을 느끼기에는 아직은 아닐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어찌됐건 8월 하순간 이 비가 그치고 난 뒤는 또다시 낮 기온이 33도, 4도, 35도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번 비가 일시적으로 기온 하강은 가져오겠지만 더위의 대세를 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폭염특보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온열 질환이 발생했다는 관련 소식들 뉴스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폭염이 이어질 때 시청자분들이 어떤 부분을 특히 주의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폭염이 가져다준 피해는 어떤 온열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폭염은 그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말을 합니다. 태풍이 와서 강물이 넘치거나 파도가 넘치거나 이런 육안으로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그냥 조용히 고온 현상으로 그런 어떤 기저질환자, 노약자분들이 쓰러지는데 자 이렇게 폭염이 지속될 때는 이제 농촌에서는 나 홀로 농사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어지럼증이 있거나 온열 질환이 생겼을 때 구조를 할 수 있도록 반드시 2명이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낮에 하면 안 되고 아침 저녁 약간 선선해졌을 때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도시에서 작업장에서는 그런 보호 장비를 찬 얼음 조끼래거나 이런 보호 장비를 좀 지급을 해서 체온을 낮추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축사나 양어장에서는 또 역시 몰래 수질 관리 이런 것들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찌됐건 전체적으로 이제 폭염 동안에 많은 전기량 사용이 있어서 또 전기 부족 현상도 우려가 되거든요. 그럴 때 정전이 됐을 때 어떤 대비책 이런 것도 방안을 강구해놔야 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전국 곳곳에 식수원에서 또 녹조가 확산하면서 먹는 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뭐 수돗물에서 곰팡이 냄새가 난다, 흙 냄새가 난다는 민원도 네.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녹조 현상도 폭염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강에서는 녹조, 바다에서는 적조 현상이 이런 조류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그런 조류 생물들이 활동하기에 적당한 그런 고온 현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강이 흘러줘야 되는데 강이 고여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그런 여름철이면 그런 어떤 녹조 현상이 나타나는데 소양강도 그 넓은 소양강도 그림으로 보면 녹조가 확 퍼져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이 녹조가 발생하면 그게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 그래서 그걸 치울 수는 없고 비가 와서 확 뒤집어줘야 이제 그게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여름의 고온 현상 때 조류 활동, 녹조, 적조들이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올여름 강한 더위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이 없는데요. 아까 9호 태풍 종다리가 오늘 새벽에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발생해서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네. 남은 여름철 동안 또 다른 태풍이 북상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9호가 태풍치고는 아주 어떤 세력이 약한 태풍인데 그래도 태풍에 이름이 붙여졌다는 얘기는 중심 부근에서 초속 17m의 강한 바람이 분다는 얘기거든요. 중심 부근에서 이제 강한 건 초속 45m의 바람이 부는 그런 강한 태풍이 있고 이 태풍 종다리처럼 초속 18m로 간신히 태풍의 그 기준을 달성한 이런 태풍도 있는데 이 태풍 이후에 태풍의 발생 구역인 필리핀 동쪽 바닷물의 온도가 30도에서 31도로 매우 높거든요. 또 이 지역의 바닷물의 온도가 가장 높은 때가 9월입니다. 그 계절적으로 하지 때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나타나는 게 바다는 비열이 크기 때문에 이제 9월에
가장 따뜻한데 그러면 태풍이 발생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19일인데 앞으로 10월 초까지는 태풍이 이제 수시로 발생할 수가 있고 그 중에 1개 내지 2개는 우리나라에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이 태풍 종다리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죠. 약한 태풍이면서 태풍의 형태를 갖추고서 오는데 그렇다고 절대 안심할 상황은 아니고요. 제주도 서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 서해 남해 높은 파도가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폭염부터 태풍까지 알아봤고요.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